핫쌤입니다. 내가 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있는 자료해석 문제풀이 절대 스킬, 이것을 다른 책의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나, 그것을 검증해 보는 시간이죠. 내가 오늘 우연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사처 TV 유튜브를 보게 됐죠. 여태 몰랐습니다. 여기 봤더니 이와 같은 문제풀이 해설을 하고 있더군요. 대개 시험 합격자가 나와서 자기는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었다 하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더군요. 자, 방금 봤던 그 동영상에 3개의 문제 올려져 있었는데 3개 문제 가운데 이것이 자료해석 문제였습니다. 자, 옳은 것만을 고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보기 진술, 내가 권하고 있는 스킬 가지고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게 나한테는 관건이죠.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잔소리죠. 자료해석 문제, 지문의 80% 이상이 통계표이기 때문에 통계표를 읽을 줄 알아야 하죠. 그러면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통계표 작성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통계표 작성의 목적, 통계표를 통하면 관찰, 비교, 해석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계표의 데이터가 대개 수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통계표를 받았으니까 통계정보 명칭 그리고 데이터 척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게 있어야만 통계표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통계표에 있는 데이터는 크게 측정치와 산출치죠. 지금 보고 있는 이 데이터는 측정치입니다. 실제 재거나 측정한 값을 넣었다는 얘기죠. 산출치는 이와 같은 데이터를 어떤 공식에 넣었을 때 나온 값, 즉 계산값이죠. 그래서 표 제목과 단위를 확인하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잔소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료해석 문제 선택지 진술의 특징은 무엇일까? 선택지 진술이 4개든 5개든 10개든 100개든 관계없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형 진술과 계산형 진술로 나눌 수 있죠. 자, 계산형 진술의 특징은 또 무엇일까? 거기에는 계산값 소수점, 퍼센트 미만, 미달, 이하, 이상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 진술에서 이와 같은 표현이 있으면 빨리 체크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석형과 계산형 이렇게 그룹핑하고서는 해석형을 먼저 보고 해석형 진술 가운데 짧은 것을 먼저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쉽고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지죠. 자, 이 문제 실제 보겠습니다. 자, 제목 읽고 단위 확인합니다. 제목 읽고 단위 확인합니다. 단위 확인했더니 이것은 실측 데이터죠. 건입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이제 이 보기 진술을 판단하러 가는 거죠. 자, 기억을 보세요. 정가율을 묻고 있습니다. 실측 데이터를 가지고 정가율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형 진술이죠. 니은 보세요. 정감 방향을 묻고 있죠. 이것은 해석형이죠. 디귿 보세요. 자, 합의 차이를 묻고 있죠. 그래서 25 빼기 7, 이 정도의 계산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서 얘기했죠. 이 정도 계산은 쉽게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형으로 하지 말고 해석형으로 하자 그랬죠. 리얼 보세요. 자, 35% 이상이다. 퍼센트 이상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산형이죠. 그러면 니은과 리얼 이것이 해석형이기 때문에 이 둘을 먼저 보는데 이 둘 중 가운데 짧은 것을 먼저 보는 거죠. 주택과 차량의 연도별 사고 건수랍니다. 표 2를 봐야 되겠죠. 주택, 차량입니다. 자, 증가했죠. 감소, 증가, 증가. 증가했죠. 감소, 증가, 증가. 방향이 일치합니다. 니은이 옳습니다. 그러면 선택지에서 니은이 들어간 것은 걸러내고 없는 것은 빼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3번, 5번을 놓고서 또 한번 비교하는 겁니다.
자, 3번 리언 디귿, 5번 리언 디귿 리얼이죠. 그래서 디귿을 한 번 더 비교해주면 되겠죠. 디귿, 자, 합의 차이값으로 판단하라는 거죠. 2016년 상위 두 가지를 찾아갑니다. 그 합은 60일이죠. 자, 나머지 사업건수 합보다 적다. 자, 그러면 전체가 120이기 때문에 여사건 개념으로 들어가면 나머지는 59죠. 적다 그러면 안 되죠. 많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답은 1번으로 정해지네요. 이렇게 접근하면 이 문제 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그리고 실제 계산까지 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분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풀지는 않았겠죠. 자, 어쨌든 계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개념적 사고에 따라서 접근하면 이 학생처럼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있는 자리에서 문제풀이 절대 스킬, 그것을 다른 책의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나, 이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파이팅 하십시오.